NBA 역사상 득점 1위, 4번의 우승과 4번의 파이널 MVP, 역대 최연소 NBA 드래프트 1순위, 2003년 데뷔하자마자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면서 NBA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르브론 제임스. 그는 2m 6cm, 근육으로 꽉 찬 113kg의 거대한 몸으로 무려 21년째 세계 최고의 리그 NBA에서 육상 선수처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우승 횟수, 파이널 MVP 횟수만으로도 역대급인 그는 꾸준함이라는 측면에서는 NBA 역사상 1위인 선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르브론이 농구 코트 안에서 뿐만 아니라 농구 코트 밖에서도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르브론 제임스가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상 모든 사람들 통틀어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사람인 이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르브론은 코트 밖에서도 떡잎부터 남달랐습니다. 에이크런 오하이오라는 시골에서 르브론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그의 농구 실력으로 전국구 스타가 되었는데요. 이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리복이라는 회사가 고등학생 르브론을 본사로 초대하고 그 자리에서 1,300억짜리 스폰서 계약을 안겨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인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사이닝 보너스로 130억을 주겠다고 합니다. 빈민가 출신이었던 르브론에게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 그 당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 렌트비가 한 달에 22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리복 계약서에 한 가지 조항이 르브론의 마음에 걸립니다. 리복과 계약하고 당장 사인하면 나이키, 아디다스와는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르브론은 생각합니다. 리복이 1,300억을 준다는데 나이키, 아디다스는 좀 더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당장 사인을 하지 않고 리복, 아디다스, 나이키와 협상을 하면서 새 회사들이 경쟁을 하게끔 해서 자신의 몸값을 높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때 르브론은 아직 NBA에서 한 경기도 안 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역대급 신체, 역대급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치고는 비즈니스적인 재능, 협상에서의 능력이 뭔가 심상치 않지요? 르브론은 사실 나이키와 계약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나이키는 처음에 르브론에게 리복의 1,300억보다는 한참 낮은 가격인 900억을 제시했었는데요. 근데 리복과 아디다스를 끌어들인 르브론의 협상 능력 덕분에 나이키 경영진들은 필 나이트, 나이키 창업주의 허락까지 받아가면서 결국 입찰가를 사이닝 보너스 포함 1,300억까지 높입니다. 한마디로 리복의 오퍼와 맞춘 금액을 제시한 것입니다. 리복 역시 질세라 입찰가를 1,500억까지 높였는데요. 결국 르브론은 자신이 처음 원했던 나이키를 선택하고 7년 1,300억 루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루키 계약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NBA 역대 최고의 루키 계약으로 남아있습니다. 한마디로 르브론 이후 넥스트 르브론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뜻인데요. 르브론 이전에 가장 큰 루키 계약은 앨런 아이버슨과 리복의 10년 650억 계약이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르브론은 나이키와 1조 넘는 규모의 종신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르브론은 나이키와의 딜에서 자신의 천부적인 비즈니스 재능을 뽐냈는데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영상 후반부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르브론이 포토그래픽 메모리, 완전 기억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보스턴 셀틱스와의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1차전이 끝나고 인터뷰에서 기자가 4쿼터 초반 셀틱스 팀이 연속 14점을 넣었는데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물었는데 르브론이 4쿼터 초반 각 포제션별로 어떤 선수가 어디서 득점을 했고 그때 다른 선수들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 코트에서 있었던 일들을 쫙 다 설명하는데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놀라운 건 자신의 팀뿐만 아니라 상대팀 셀틱스 선수들이 어디에 누가 있었고 누가 어떻게 득점했는지 자세히 기억을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기억력을 토대로 그는 경기 내에서 실시간으로 상대팀 전술에 맞춰 대응하고 자신의 팀 플레이를 변형시켜 갑니다. 그는 자신의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신이 주신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습니다. 르브론의 상대팀 선수 한 명이 경기 내내 엄청난 활약을 해서 당장 막아야 했는데 르브론은 그 선수를 막다가 왼쪽 코너에서 그가 3점을 쏘게끔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선수는 3점을 바로 미스합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르브론은 그 선수는 코트 중간에서는 3점 성공률이 46%인데 왼쪽 코너에서는 26%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놔뒀습니다. 여담이지만 르브론은 팀 내 선수들, 스태프들과 각기 다른 손인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떻게 저 수많은 동작들을 다 외우는지 아직도 참 신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축구의 메시가 그렇듯이 테니스의 노박 조코비치가 그렇듯이 나이를 먹으면서 오랫동안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변형시킵니다. 어린 구독자 여러분들은 르브론을 패스 잘하고 리딩 잘하고 슛도 잘하는 역대급 피지컬의 리더, 근데 돌파는 필요할 때만 하는 선수,
로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2000년대 초중반 르브론은 돌파가 무지막지했습니다. 지금 빅터 웬반야마의 한 10배는 넘는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2007년 클리블랜드 원맨팀 시절 그 당시 우승 후보였던 디트로이트를 혼자 침공했던 게 저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두세 명이서 막아도 돌파를 막을 수 없었고 클러치 순간에는 슛도 잘 넣었습니다. 요즘보다 점프도 1.5배는 더 높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인 2022년 NBA 파이널 우승을 할 때 르브론은 리딩, 패싱, 슈팅에 집중하고 돌파는 중요할 때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플레이 스타일을 바꿨고 35세 농구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르브론은 또한 신이 내린 역대급 피지컬에 가려져 있지만 항상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는데요. 식단에서는 설탕과 빨간 고기를 먹지 않고 생선, 닭고기, 과일, 채소 위주로 먹습니다. 그리고 요가, 필라테스를 해서 유연성을 기르고 오라라는 스마트 반지를 차면서 자신의 신체 상태를 항상 면밀히 체크하고 수면의 질을 관리합니다. 21시즌 동안 다른 많은 NBA 선수들처럼 클럽에서 생일 파티를 거하게 했다. 어디 가서 놀았다. 이런 루머 하나 없이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는 르브론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는 마이애미로 이적했을 때 클리블랜드를 배신했다며 사람들의 원성을 샀지만 초심, 자신의 뿌리는 잃지 않는 모습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 에이크론 오하이오의 지역 공립학교와 협업해서 더 I Promise School이라는 학교를 설립했고 르브론의 자선재단의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르브론은 I Promise Health Quarters라고 에이크론 오하이오에 저렴한 의료시설을 열어서 주민들에게 의료복지시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단에 여태 500억 넘게 기부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 기부한 것들을 다 합치면 자신의 자산의 10% 넘게 1000억 넘는 돈을 기부해 왔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 좀 완벽한 사람 같죠? 아직 더 남아있습니다. 르브론이 LA 레이커스로 이적한 가장 큰 이유는 가족들을 배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LA에서 여름을 몇 번 보냈는데 아들들이 너무 좋아했고 그게 르브론이 LA행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의 계획대로 그의 아들 브라니 제임스는 현재 LA의 USC에서 뛰고 있습니다. 메시도 마이애미로 이적할 때 가족들을 배려해서 선택했다던데 대형 슈퍼스타 선수들은 참 여러모로 완벽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르브론은 농구 선수 이후의 커리어도 탄탄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제가 감히 예측을 하자면 은퇴하고 마이클 조던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회사를 운영하고 지분 매각을 잘하고 심지어 투자도 잘한다는 점인데요. 2021년 10월 14일 이런 뉴스가 납니다. 사모펀드 레드버리 캐피털, 나이키, 리버풀과 보스턴 레드삭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팬웨이 스포츠 그룹 등 회사가 더 스프링힐 컴퍼니라는 미디어 회사의 지분을 거의 절반 정도, 약 4천억을 투자해서 샀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더 스프링힐 컴퍼니는 무려 2007년 르브론 제임스가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 매버릭 브라운과 함께 세운 LA 베이스의 미디어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스포츠 다큐멘터리, 영화, TV 시리즈들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더 샵이라고 르브론이 제이지 같은 셀럽들과 함께 바버샵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얘기를 하는 시리즈를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7년 리그 4년차 때부터 르브론은 농구 외의 다른 사업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미디어 사업에서 성공적인 행보를 보여줍니다. 그는 또한 투자도 참 잘하는데요. 가장 유명한 투자 수완은 비츠 바이 드레의 한 초기 투자입니다. 비츠 바이 드레는 2014년 애플에게 4조에 매각됐는데요. 이때 르브론은 자기 지분 3천억을 챙깁니다. 그는 또한 미국의 피자스쿨 격인 블레이즈 피자에 2011년에 초기 투자를 해서 자신의 지분 가치를 현재 520억까지 늘렸고 보스턴 레드삭스의 지분 1%, 리버풀의 지분 2%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트레이너 마이크 만시아스와 함께 스포츠 영양 보조제 회사 레더를 차려서 아놀드 슈와츠제너거와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습니다. 르브론의 초창기 별명은 더 초즌 원이었는데요. 이게 농구 코트에서는 당연히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는 농구 코트 밖에서도 더 초즌 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